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앞서 전국 뉴스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일부 5.18 단체들이 특전사 동지회와 화합 행사를 가졌는데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일부 단체 회원들과 광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고성 속에 손팻말까지 부러졌습니다. 5.18 부상자 모임과 공로자 모임 등 일부 단체들이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추진한 화합 행사를 앞두고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행사 주최 측은 만나서 신뢰를 쌓고 화합해야 5.18 진상규명도 용이해진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단체들은 80년 5월 특전사가 포함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총칼로 살해한 것에 대해 공식 사죄가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를 씻지 못하고 그 한 맺힌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진실규명 투쟁은 진행 중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고성 속에서도 주최 측은 5.18 기념센터에서의 화합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울림으로 해완에 숨죽여버렸던 군인들을 품어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특전사 동지회의 답사 내용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80년 5월 계엄군의 학살을 질서 유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장관의 명예에 의고 이곳 광주 현장에 파견되어 질서 유지의 임무를 맡아야 했던 군 선배들의 헌신과 노고, 희생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화합 행사를 개최하기 전부터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5.18 일부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도 예정보다 4시간 일찍 기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기로 예정됐던 5.18 민주묘지 참배는 선언식 전 관련 기관의 간부급 등 소수만이 참여한 채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인 5.18 부상자 모임과 공로자 모임을 제외한 광주 지역 대다수 단체의 반발 속에 화합 행사가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11살의 나이에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전재수 군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 신본매 부장판사는 5.18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가족 1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각각 10만 원에서 1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만 11살의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러 집을 나섰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전재수 군의 유족도 참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은행들의 과도한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소비자와 금융당국으로부터 원성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도 예대 금리 차이가 유독 커서 지나치게 수익만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 처해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9%에 육박했습니다. 19개 국내 은행 가운데 전북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에 적용하는 저축성 수신금리는 3.97%에 머물렀습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등 두 인터넷 은행을 제외하면 국내 은행 중 돈을 맡긴 고객에게 이자를 가장 인색하게 지급하는 셈입니다. 가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4.99%입니다. 1%대 안팎인 5대 시중은행과 4-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광주은행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시중은행과 단순 비교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중은행처럼 취급하는 금액이 막 엄청나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많죠. 그러지는 않고요. 약간 그 착시가 많습니다. 하지만 광주은행의 가계 예대 금리 차는 부산과 대구은행 등 다른 지방은행들과 비교해서도 최소 2배 이상 높습니다.
과도한 이자 장사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금융당국과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 금리차를 비판하고 나선 만큼 광주은행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에 앞서 진보당 광주시당도 지난해 말부터 광주은행이 금리 급등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인 광주대 학교 윤모 교수를 구속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윤석열 정부는 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당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벌이고 있는 이례적인 감사, 수사, 감찰은 방송 장악을 위한 수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대착오적인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억울하게 구속된 윤모 교수와 인사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자동차 경유 가격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2월 18일 기준 전남 지역의 경우는 경유 1리터 평균 가격이 1,610원으로 작년 6월 말 2,162원을 기록한 뒤 가장 낮았고 휘발유 가격과의 격차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휘발유는 한평군이 1,556원, 경유는 나주시가 1,57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완도군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전남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까지 하려던 폭력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새벽 광주 도심에서 조직원 20여 명을 불러 모아 다른 조직에 보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 BJ파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보복전의 계기가 된 술집 난투극을 벌인 7명은 지난해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이중 과다 부과해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 최승원 부장판사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 4천여만 원과 급수공사비 3억 7천여만 원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사유와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공사비의 3배가 넘는 10억 요원을 부과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9분쯤 전남 고흥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고흥군 북동쪽 11km 지역인 저만면 연봉리로 진원의 깊이는 8km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 전남소방본부에는 7건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